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이고 내일부터가 이제 12월 달인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공간인데, 글쎄요, 뭐 좀 러프하게 이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올 연말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좀 그렇게 어떻게 힘찬 상승의 흐름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나타나는 흐름으로 뭐 다음 달까지 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지수의 흐름이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오늘 종합주가에서 많이 올라간 거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월말이죠, 월말.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어떤 그런 지수 상승의 흐름이 있다는 점. 이 얘기는 오히려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 시장이 또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겉으로 볼 때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어저께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가는가 보다 이렇게 오판하지 마시고, 오늘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의한 지수 상승의 흐름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또 구분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하시고, 아무튼 이제 11월과 이제 12월로 연결지어지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되며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 제가 볼 때는요, 약간 수익률 게임, 그러니까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12월 달 흐름 속에서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시장의 흐름은 지난 2차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이 뭐랄까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연출됐다라면은 지금부터는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약간 저평가 섹터들의 어떤 그런 나홀로 상승의 흐름이라든지 종목별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12월에 수익률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시장 포인트 한번 점검을 하고 향후 또 전략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은 글쎄 이제 어제 오늘 이틀간의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이 2차 베어마켓 랠리에 이제 마무리 국면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부터는 뒤풀이 파동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에게 2400포인트 때는 지지선이다. 그러니까 2400포인트라는 얘기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400포인트 자리가 이제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가 되죠. 요게 이제 2400포인트 2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지가 될 것이다. 왜? 시장이 이렇게 그렇게 큰 하방 압력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2400포인트 때까지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저점 매수 포인트, 단기적인 저점 매수 포인트는 견지를 해도 크게 무방하다. 다만 2400선에서 만약에 잡았다라면은 2450선이 넘어서는 지점에서는 약간 현금화를 해라. 오늘 이제 2450선을 넘어섰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2400선에서 잡았던 분들의 경우는 오늘 자리라든지 오늘 고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자리가 아닌가. 아무튼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은 일단 추세 국면이 강하게 형성됐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추세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죠.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일정 정도의 그 밴드를 설정시키는 박스권의 국면으로 진입된 상황이다. 제가 이제 특히 올해 말입니다. 명인들 복귀를 하면서 박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워놓고 시장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딱 세 가지 포인트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게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자리냐, 아니면은 횡보하는 자리냐, 아니면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자리냐. 그러니까 박스가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의 하단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제 24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00선에서는 사전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사는 전략, 그리고 이제 2450선에서는 이제 박스 상단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사는 것보다는 매도 전략. 이러면서 박스가 설정이 되거나 박스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뭡니까? 위아래 기준선을 설정을 하고 그냥 시장의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기준점, 지표를 설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데서 약간 객관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다시 좀 박스권의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의 어떤 밴드를 설정시키는 가운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제가 2,400 그러면 딱 2,400에서 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2,400 근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겁먹지 말고, 그죠? 소신 있는 배팅을 하고, 그리고 2,450선이 넘어서는 자리에서는 뭡니까? 따라가거나 거기서 또 흥분하지 말고 이런 기준점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그런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흐름을 다시 또 장악을 하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간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이 수급의 흐름이 선순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 압력을 일정 정도 해소시켰던 부분들에 따른 가벼워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격의 메리트,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지난 2차 그 베어마켓 랠리 이 구간에서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는 뭐냐? 그때와 다른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큰 컨셉을 밴드권,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본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주 이후 계속 시장 상황은 추세 국면 속에서 지금은 박스권의 국면으로 변화된 상황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우리가 항상 방송을 할 때는요, 항상 눈높이를 뭐 아주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보다는 주식 투자의 초보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니까 뭐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뭡니까?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증권 방송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요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프로그램인데 오늘 보면은 막판에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쫙 앞으로 당겨 보면은 막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시효과가 딱 들어가기 전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그죠? 프로그램 순매수가 5,500억이었죠. 그러니까 3시 29분에 5,5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제 동시효과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가를 딱 찍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9,200억까지 늘어났죠. 이 얘기는 이제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이 5,500억에서 9,200억이니까 한 3,000억, 그죠? 3,000한 몇백억 정도 한 방에 그냥 동시효과 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윈도우 드레싱이겠죠. 이제 막판에 이제 주가들을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서 이제 오늘 이제 결산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 이 부분에 따른 분명히 반대급부의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오늘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 계산에 넣으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즉 그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어떤 외국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을 앞세운 어떤 그런 변동성의 어떤 그런 지수의 흐름은 나타나고 이전처럼 이렇게 급락이 방어가 되고 제어가 되고는 있지만은 시장이 힘찬 상승의 흐름이라든지 강력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국면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난 2차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결국 이제 저평가됐던 어떤 대형 지수 관련주들 얘네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군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막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올라갔던 대형 지수 관련주들의 경우도 결국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비차익을 오늘 보시면은 그 프로그램 매수도 대부분 이제 어디서 들어왔냐면 비차익으로 들어왔거든요. 비차익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스켓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한 방에 그냥 주식을 이제 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어떤 그런 지수의 상승의 흐름이지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의 국면 하에서 움직였던 하루였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배경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 주변의 뉴스들을 보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내일인가 이제 PMI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주말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보다는 큰 흐름에서의 변화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뚜렷한 징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국면에서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계속 통용되는데 결국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은 결국은 뭐냐? 경기 회복 신호거든요. 그죠? 근데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힘찬 지수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경제 주변 여건의 어떤 상황의 반전이라든지 호전,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더라도 한계성을 가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시 이제 뭐 개방 쪽으로 약간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이제 중국 경기에 직접적인 어떤 회복 신호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은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은 최근에 현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봐서는 중국과 우리와의 상황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그다지 전 정부보다는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이제 표면 위로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따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산에 넣는 투자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 이제 약간 불안 요인으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말입니다. 자금시장 동향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금시장 동향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그 발행시장,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뭐 주식 발행이라든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발행시장의 동향을 보면은요, 회사채 발행이 영 여의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지난번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은요, 그게 살 사람이 있어야지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요, 이 한은의 기준 금리와 반대로 회사채라든지 이런 쪽의 금리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좀 제가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금시장, 그러니까 발행시장 상황이 좀 아직 좀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뭐 부도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가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불확실성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 안정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 속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12월 달 흐름 속에서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는요, 약간 기업들의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안정성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적 위험, 재무적 리스크가 덜한 기업들, 이런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흐름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그 레이스, 그러니까 이제 막 강력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왜 그러냐면은 뭐 시장 주변에 어떤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도 그렇지만은 가격적인 측면 속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2차 베어마켓 랠리에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희석이 됐거든요. 희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은 제한적인 어떤 랠리를 펼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인 랠리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 1차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 부분이었던 2,500선 이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나쁘다 좋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할 때 객관적인 어떤 지표 기준을 세울 때 2,500선이 어느 정도의 그런 고점 라인이 될 것이다. 그럼 2,500선을 기준선으로 해서는 약간 매수 플레이라든지 롱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약간 쇼 포지션 플레이, 그러니까 매도라든지 현금화를 가지면서 다시 또 저점 재매수를 기다리는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추세 랠리보다는 제한적인 박스 변동이 나타날 공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이후부터 시장은 추세 국면 속에서 박스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항상 전문가들은 이게 나오면 내가 그랬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명인들의 분께서 그랬잖아요. 이제 지수가 2,400선 근처에 들어오게 되면 종목별로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33일선 근방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는 2,459선까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제 대형주들의 경우는 그 보시면은요, 종목으로 바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대부분 지난주 이제 그 좀 대형주급 주식들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어디서 이제 대형주 먼저 볼게요. 대형주로 보면은 어디서 다들 이제 반등이 들어왔냐면 33일선짜리에서 다들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이 보시면은. 그죠? 이 지금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보세요. 200일선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고점 찍고 이제 빠졌는데 요 자리가 어디야? 33일 이동평균선이죠. 대부분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예, 여기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반등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걸 뒤풀이 파동이라 되는 거죠. 이게 다시 새로운 추세를 보인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8개를 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경우도 보면은 뭐 삼성 보시면은 삼성 SDI도 그렇고, 그죠? 다 똑같아요. 어디서 지금 종목을 좀 계속 보여줘. 어디서 다 저점 찍기 시작했냐면은 33일선에서, 그죠? 다 313 이동평균선에서 저점 찍고서 지금 터닝을 하는 거란 말이죠. LG전자는 조금 위인데 좀 위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최근에 새롭게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쪽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뭐니 해도 철강이에요, 철강. 그러니까 철강이 지금 끌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끌어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의 경우는 특히 오늘은 대형주들의 경우가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강했던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윈도우 드레싱에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는요 간단해요.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는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 할 때 말입니다. 가장 이제 매수 오파가 많이 나가는 게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한 2, 3%만 올려버리면 지수 금방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힘입어서 올라갔는데 얘네들의 경우 후발 대형주들, 그러니까 후발 대형주라는 얘기는 뒤에 늦게 올라갔던 애들, 걔네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여력이 있지만은 선발로 올라갔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경우는 좀 뒤풀이 파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SDI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올라올 때는 말입니다.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후발주들의 경우가 이제 기술적 파동이 들어오는 거고, 선발주라고 하면은 이제 홀딩스 이런 것들은 눌림목 대응이에요. 눌림목 매수 대응이에요. 동국제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이제 33에서 반등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뒤풀이 파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구분을 할 때 대형주 구분을 할 때는요.
323에서까지 빠졌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이번에 반등 들어올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거기서 안 빠지고 좀 아직까지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 가격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금융주 보세요. 앞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증권주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의 경우는 지금 저는 여력이 더 있다고 봐요.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오늘 좀 보시면은 얘네들의 경우가 이번에 이제 막 발동 걸렸다가 33일선까지 안 빠지고 전부 다 21선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거든요. 뭐 교보증권이라든지 현대차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수가 약간 흔들리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증권주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주 쪽 같은 경우에도 뭐 탑픽은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는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보험, 생보사 쪽에서는 이제 하나생명이라든지 동양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생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증권주 그리고 이 생보사들이라든지 보험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타켓으로 좀 삼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도 저는요 좀 이렇게 단기적인 여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지라든지 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 콜마라든지 그다음에 잉글로드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조금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사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거둬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품 관련주의 경우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리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이 힘찬 상승의 흐름보다는 좀 세밀한 종목 전략이 좀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세가 압축되는 가운데 선별적인 수익률 장세로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종목 장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렇게 보시고 지수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박스 변동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박스의 하단과 상단을 설정을 해놓고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냥 막무가내 뭐가 어떤 재료가 있다는 게 따라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수의 레인지를 설정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 흐름은 이제 2,400포인트. 지난주에 이어서 저점은 2,4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자리를 놓치셨던 분들의 경우는요, 이 어정쩡한 자리에서 사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의 기준 저점선을 2,400으로 설정시켜 드리고, 고점은 2,500. 그리고 이제 중심 라인은 2,450. 그러니까 2,450선이 넘어서기 시작하는 자리. 즉, 오늘같이 뭐 2,470선짜리 이런 자리는 따라서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현금화를 시키거나 이익 실현을 해서 다시 재매수를 기다리는 자리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타켓을 삼을 것인가. 지금 이제 가장 저는 탑픽으로 꼽고 싶은 부분들은 금융주들, 뭐 증권, 보험, 생보사, 그다음에 뭐 화재보험,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 이런 순으로 금융주들을 보고,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저가에서 지금 터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초기형 섹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형주급 주식에 대한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초기형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초기형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고 국면에서 공략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뭐 그런 관점으로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께서 마음 턱 놓고 좀 시장 대응을 할 자리가 아니라 변동성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밴드를 설정을 시켜놓고 밴드 하단 부분에서만 좀 배팅에 임하는 그런 좀 여우 같은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자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